안녕하십니까, 유재영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길,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어그램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고요. 이어서 위기의 주부들에 나온 캐릭터를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성격 유형을 애니어그램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어그램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진리, 심리학과 융합하다. 애니어그램은 아주 오래된 학문입니다.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바빌론 지역 엘리트들의 학문으로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수도승이었던 수피들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그들은 애니어그램의 사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9가지 속성이 신의 9가지 일면이라고도 믿었습니다. 고대의 학문이었던 애니어그램을 복원하여 현대에 소개한 인물은 소련 모스크바 서클의 지주였던 구르지에프였고, 이후 볼리비아의 오스카 이카조, 그리고 클라우디아 나란조, 돈 리처든 리소, 러스 허드슨 등에 의해서 성격 심리학의 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애니어그램의 상징 등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구를 뜻하는 애니어와 점, 선, 도형 등을 뜻하는 그라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9개의 점이 선으로 이어진 도형이라는 뜻이죠. 이때 숫자 9는 본래 인간이 가진 타고난 9가지 에너지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애니어그램은 9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간다운 인간,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문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상징 중 1은 소우주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축소적인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우주에는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가 바로 1의 법칙, 즉 통합의 법칙이죠. 애니어그램의 9점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에너지가 될 때 인간이 소우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삼각형은 창조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법칙인 3의 법칙으로 이해도 되는데,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창조가 3가지 힘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3가지 힘은 능동적인 힘, 수동적인 힘, 중립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이 3가지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헥사드는 발달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3번째 법칙인 7의 법칙, 옥타브의 법칙은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과 퇴행을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그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부적응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애니어그램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의 근간을 만드는 뼈대 이론, 힘의 중심의 이론입니다. 힘의 중심이라는 이론입니다. 애니어그램의 근간을 만드는 이론은 힘의 중심 이론입니다. 사람의 기가 모여 집중되면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힘의 중심입니다. 사람마다 크게 3가지 중심이 있는데, 머리, 가슴, 장에 힘의 중심이 위치합니다. 또한 애니어그램은 인간을 2가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성격적인 인간으로 사고, 감정, 본능으로 대표되는 9가지 성격 유형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의식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사고, 감정, 신체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몸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구르지에프는 이러한 인간을 조화로운 인간 또는 진정한 나로 정의했습니다. 조화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자신의 충동을 알아차림으로써 무의식적인 습성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의 중심 이론에서 머리 중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리는 사고를 주관하는 곳으로서 모든 활동과 행동의 결과물은 머리의 지각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머리의 오염은 곧 가슴과 장의 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머리를 신성시하지 못하면 힘이 잘못된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머리 중심의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공포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안전에 관심이 집중되며 나는 두려워한다 라는 자아를 가집니다. 가슴 중심. 가슴은 머리의 판단과 분석을 토대로 장의 본능적 행동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자입니다. 가슴 에너지가 정직할수록 올바른 열정을 가질 수 있지만, 가슴 에너지가 포장될수록 머리의 의사를 자기 기분대로 수용하여 잘못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가슴형들은 기본적으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자아 이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나는 사랑받고 싶다 라는 자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들은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장 중심. 장은 머리에서 걸러진 신성한 지식이 정직한 가슴으로 통과되어 행동으로 실천되는 최종적 기관입니다.
본능이 머리와 가슴의 통제를 벗어나면 짐승에 가까운 행동을 하지만 잘 통제되어 있다면 균형 잡힌 행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형들은 기본적으로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분노에서 벗어나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방어적 태도와 행동을 가지게 됩니다. 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각 성격 유형의 관심사와 에고의 중요한 문제, 방어 기제는 달라집니다. 사고 중심의 5번, 6번, 7번 유형은 불안과 불안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5번 유형은 외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내면 세계로 들어가 정보와 지식에 의존합니다. 6번 유형은 내외적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부 혹은 내면 세계로 향하며 자신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대상에 의존합니다. 7번 유형은 내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부 세계로 향하며 여러가지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본능 중심인 8번, 9번, 1번 유형은 공격이나 억압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밑바탕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번 유형은 외부로부터의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 스스로의 힘을 길러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앞세워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9번 유형은 내외적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분노를 부인하려 합니다. 1번 유형은 내부로부터의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억압하며 분노에 의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감정 중심, 장유형인 2번, 3번, 4번 유형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된 특성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성이라고 믿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밑바탕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유형은 외부의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 사랑을 공급해주는 봉사활동에 집중합니다. 3번 유형은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의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일에 대한 성취적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4번 유형은 내부로부터의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 스스로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꾸며냄으로써 예술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들은 각각 독특한 자기만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일으키는 동인이 바로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무의식적인 욕망입니다. 1번 유형은 사악, 부도덕, 결함이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완전한 존재, 즉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상의 부조리함과 비도덕성에 저항하는 개혁가적인 사람입니다. 2번 유형은 사랑받을 가치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3번 유형은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욕망하며 따라서 이들은 일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통해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성취가적인 사람입니다. 4번 유형들은 정체성이 없는 상태, 즉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며 자신의 독특한 모습을 뽐내며 사는 예술가적인 사람들입니다. 5번 유형은 쓸모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유능한 사람, 아는 것이 많아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상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 이외에도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고 분석하려 합니다. 6번 유형은 도움, 안내 등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면 죽게 될까봐, 즉 도움 안내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안전한 사람, 지지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며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 의지하는 충성가적인 사람입니다. 7번 유형은 박탈, 고통당하는 존재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세상이 부정적이고 쓸쓸하게 흘러갈지라도 자신만은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는 낙천가적인 사람입니다. 8번 유형은 통제당하는 존재, 지배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들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지도자적인 사람입니다. 9번 유형들은 연결이 끊어져 혼자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평화적인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매사에 수용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중재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애니어그램 각각 유형들의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욕망은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드러냅니다. 완벽해지려는 욕망을
잘 다스린다면 1번 유형 개혁가들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성향을 널리 관용할 수 있는 침착함이 강점이 됩니다. 그러나 완벽을 과하게 추구하면 분노라는 단점이 드러나 타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형들은 도움을 주려는 욕망을 잘 다스릴 경우 자신도 돌보면서 남을 돌볼 수 있는 겸손이 강점이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할 때는 교만이라는 단점이 드러납니다. 성공하려는 욕망이 과한 3번 성취가 유형은 욕망을 잘 다스릴 경우 건강한 상태에서 정직이라는 장점이 드러나지만 욕망을 과하게 추구할 경우 기만이라는 단점이 드러나면 성공을 위해 남을 이용하게 됩니다. 4번 유형은 특별해지려는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이 평범함에 적응하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장점이 드러나지만 특별해지려는 욕망이 과하면 선망이라는 단점이 드러납니다. 5번 유형은 많이 알려는 욕망을 추구합니다. 적당히 욕망을 다스리면 지식에 애착하지 않는 무애착의 장점이 드러나지만 욕망이 과하면 탐욕이라는 단점이 드러납니다. 6번 유형은 안전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욕망을 잘 다스리면 용기라는 장점이 드러나지만 욕망이 과하면 겁이 많아지는 단점이 드러나며 타인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번형은 행복해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강할 때는 욕망을 잘 다스려 절제하는 장점이 드러나지만 욕망을 과하게 추구하면 탐닉의 단점이 드러나며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8번 유형은 통제하려는 욕망을 잘 다스리면 힘을 무식하게 사용하지 않고 균형 있게 쓸 줄 아는 적절한 힘이라는 장점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과하게 통제하려 하면 과한 욕망이라는 단점이 드러나고 타인을 공격하고 복수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9번 유형은 평화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평화하려는 욕망을 잘 다스리면 평화를 위해 적절한 갈등을 대처할 수 있지만 평화하려는 욕망을 과하게 추구하면 게으름을 얻게 되는 게으름이라는 단점이 드러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이 됩니다.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은 각각의 좌우 유형에 조금씩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더 치우친 쪽을 나의 날개, 우세한 날개, 펼쳐진 날개 등으로 지칭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기본 유형이 건강해지기 위한 첫 번째 통합이 바로 날개입니다. 기본 유형이 비상하고 충분한 영양을 뽑아내기 위해 날개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화살은 인생의 향로를 결정해주는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각각의 유형은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의 방향이 있으며 또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는 분열의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통합 유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애니어그램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의 근간을 만드는 뼈대 이론, 힘의 중심의 이론입니다. 힘의 중심이라는 이론입니다. 이제부터 각 유형별로 두려움과 욕망, 방어기제,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날개와 화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은 모든 유형 중 가장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사악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선하고 도덕적이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1번 유형의 방어 기제는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은 용납할 수 없는 감정, 충동 상황과 반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이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또한 1번 유형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부정적 상황이나 상실된 관계를 경험했을 확률이 높고 부모에게서 어디서든 실수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라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실수를 죄의식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벌주고 학대하는 태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1번 유형은 9번 날개일 때 완벽과 평화라는 가치가 만나 이상주의자가 되며 자신의 높은 이상과 완벽주의에서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건강할 때는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1번 유형이 2번 날개일 때는 완벽과 도움이라는 가치가 만나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 번역가가 되며 냉철한 이성뿐 아니라 내면의 따뜻한 감성에도 귀 기울이는 자애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는 너무 타인의 완벽을 위해 애쓰다가 에너지가 방전되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1번 유형은 7번으로 가서 통합됩니다. 7번의 긍정적인 모습,
자율성과 융통성을 배우면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1번 유형의 대표 인물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고집스러운 기술에 대한 집착과 완성의 추구로 그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과의 마찰로 인해 독불장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회사에서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넥스트와 픽사를 설립 성공시키며 이때 얻은 주식으로 다시 애플의 CEO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을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합니다. 완벽한 기술력을 추구하는 그의 집념에서 1번 개혁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은 누구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 남이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이 되려 합니다. 이번 유형의 방어기제는 억압입니다. 억압은 불안에 대한 1차적 방어기제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무의식적 정신기제로서 그런 일 없었어. 내가 꿈을 꾼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상대를 향한 불편한 감정이나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강하게 자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유형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엇갈린 상황이나 양가적 관계가 성격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아닌 불쌍하고 처량하며 쓸쓸한 모습에 동정했던 상황 등이 이유가 됩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지 너를 위해 살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은 성격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여기기 쉬우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도우려 합니다. 이번 유형이 1번 날개일 때는 친절과 완벽이라는 가치가 만나 봉사자가 됩니다. 무조건 남을 돕기보다는 정직하고 순수한 태도로 남을 동정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옳은 친절을 베푸는 데 가치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는 너무 완벽하게 남을 도우려 하다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유형이 3번 날개일 때는 친절과 성공이 만나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주인이 되어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구제하고 돕는 데 나서는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 불건강할 때는 사회적 이미지에 치중하다가 아첨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유형은 4번으로 가서 통합됩니다. 4번의 자기집중과 자기관리를 배우면 자신의 욕구에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해져 자발적인 봉사자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8번으로 가서 분열하게 되면 8번의 소유욕과 공격성을 배우게 되며 도움을 통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친절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등 상대에게 보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2번 성격 저력가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에바 페론이 있습니다. 에바 페론은 사생아로 태어나 밑바닥 인생을 전전한 끝에 27세라는 세계 최연소 나이로 영부인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술집에서 일하던 그녀는 남편 후안 페론을 만나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녀는 뛰어난 후견력으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퍼스트 레이디가 된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 서민들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에 앞장서는 등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얻어 성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애니어그램 3번 유형은 모든 유형 중 가장 업적이 화려하며 유명한 사람들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재능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명예로운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 남들이 쉽게 이루지 못할 만한 괄목한 업적과 성취를 일궈냄으로써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3번 유형의 방어기제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는 자아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리기제로 충동 그 자체는 부정되지만 충동이 있는 어떤 사람과 동일시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정신기제입니다. 혼자 할 때는 위축되다가 힘있는 자가 나타날 때 까부는 모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3번 성격 유형은 방어기제로서 힘있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훌륭한 역할이나 지위에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긍정적 상황이나 어머니와 일치된 관계를 3번 성격 유형의 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야 해.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절대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입받는 성격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남을 위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남을 위한 동정이나 에너지 소비는 필요 없다고 여기기 쉬우며 잘못되면 자신을 위해 헌신한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도 성공을 위해 이용한 뒤에는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3번 유형이 2번 날개를 취하면 성공과 친절이라는 가치가 만나 자신도 성공하고 남도 돕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만 우선시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공의 가치를 두며 주변 사람과 교류하며 나아가는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2번의 단점이 커지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다 버림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유형이 4번 날개를 펼치면 성공과 독창성이라는 가치가 만나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개발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때는 자기 업적에 도취되어 나르시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유형은 6번으로 가서 통합되기도 하는데 3번 유형이 6번으로 통합될 때 6번의 정직성을 배워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도 꾸준히 인내하며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은 9번으로 가서 분열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일은 적당히 하고 무책임하게 요령 피우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애니어그램 3번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현대 고 정주영 사장을 도와 모든 경영을 최상의 경지로 이른 유명한 기업가이자 CEO입니다. 그는 모든 마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는 성공과 성취에 목마른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서울시장을 비롯해 대통령 당선까지 그는 신하라 불릴 만큼의 큰 업적을 남기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추구한 결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은 모든 유형 중 가장 개인적이고 독특한 사람들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정체성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진정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 평범한 삶에서의 가치보다는 자기만의 극적인 삶의 가치를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4번 유형의 방어 기제는 인위적 승화입니다. 인위적 승화는 용납되지 않는 충동을 억압으로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둔갑시켜 의식세계로 나가게 하는 정신기제입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방망이질로 대체하는 모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 성격 유형은 방어기제를 통해 자신이 꾸민 각본 속에서 현실과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의 분위기 속에 빠져들어 현실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양 부모와의 부정적 상황이나 양 부모와의 사실된 관계를 이 4번 성격 유형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릴 적 부모를 떠나 쓸쓸히 자라거나 일찍이 부모를 잃어 타인의 손에 길러져 외롭게 자란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았으며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 어울리는 걸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과할 경우에는 일상의 삶을 기피하고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는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4번 성격 유형이 3번 날개를 취할 때는 독특함과 효율성의 가치가 만나 아름다우면서 직업적 성취를 만들어내는 귀족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의 단점이 커지면 자기중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4번 유형이 5번 날개일 때는 신비로움과 철학적 사고가 만나 현실에서 독특한 사상과 문화를 창출해내는 보헤미안이 됩니다. 이들은 이성적이며 안정적이며 자신의 상황에 냉철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의 단점이 커질 경우에는 일상에서 소외되고 자신만의 단점에 빠지게 됩니다. 4번 유형의 통합의 화살은 1번입니다. 1번 유형의 절제력을 배운다면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원칙에 근거한 일관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4번 유형은 2번에서 분열하는데 2번의 시선 끄기를 배워 자신의 독특한 감정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게 되고 자신만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공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예술가 유형의 대표적 인물로는 미국의 화가인 장미셸 바스키아가 있습니다. 1960년 12월 태생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IT계 미국인 장미셸 바스키아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시티 에즈 스쿨에서 낙서 그룹 동아리 SAMO를 조직하고 스프레이 낙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래피티 낙서 그림과 독특한 패션 등을 통해서 엄청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신적 후원자였던 앤디 워홀의 죽음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는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4번 유형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애니어그램 5번 유형은 모든 유형 중 가장 사고가 깊고 지적인 유형입니다. 무엇이든지 깊게 사고하는 습관이 있고 모든 상황에서 신중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지식이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총명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5번 유형의 방어 기제는 후퇴입니다. 후퇴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그의 수반된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정신 기제로서 감정적으로 문제와 얽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적인 느낌이나 사고가 올라오면 그거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5번 사색가 유형의 어린 시절 경험은 양부모와 엇갈린 상황이나 양부모와의 양가적 관계를 성격의 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색한 감정을 느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장한 모습을 주로 보입니다. 이들은 사람은 모름지기 많이 알고 봐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았으며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기 쉽고 잘못되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위장하는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번 날개의 5번 유형은 냉철함과 독창성이 만나 인스타파주의자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솔직한 감정과 직면하고 그 감정을 타인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 4번의 단점이 커지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지고 고립되게 됩니다. 6번 날개의 5번 유형은 이성과 용기가 만나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이들은 사고의 폭이 넓어 조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팀의 일원이 되어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는 6번의 단점을 쓰게 되어 자신의 정보를 의심하고 소심해지게 됩니다. 5번 유형은 8번으로 가서 통합하는데 8번의 행동력을 배우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는 의지와 결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7번 유형으로 분열하면 자신의 지식을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날려버리거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머릿속 상상과 공상을 즐기게 되며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5번 사색가 유형의 대표적 인물로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태계이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태계이왕 선생님은 이기론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연구한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도산 12국을 통해서 학문 연구의 즐거움을 노래했는데요.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을 보며 만고상청, 진리가 내면화된 경지를 떠올리는 이왕의 모습을 통해서 5번 성격 유형의 진리탐구 그리고 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6번 유형은 모든 유형 중 가장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도움받거나 보호받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불어 사는 안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6번 유형의 방어 기제는 투사입니다. 투사는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내부의 문제나 결정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신 기제로 뒤집어 씌우기, 책임 전가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투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소속된 집단이나 동료, 후배 상관에게 탓함으로써 책임에서 멀리 물러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버지와의 긍정적 상황이나 아버지와 일치된 관계가 이들 6번 성격 유형의 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은 기대며 사는 거란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았는데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치게 되면 타인에게 충성하거나 의존하는 피약적인 행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6번 유형이 5번 날개일 때는 안정성과 객관성의 가치가 만나 남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방어자가 됩니다.
이들은 상황을 세세히 관찰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 5번의 단점으로 인해 실수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6번 유형인 7번 날개일 때는 안정성과 자발성이라는 가치가 만나 누구든 고민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이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며 상황을 즐기는 적극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는 확신이 없는 일을 피하며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6번 유형의 통합은 9번으로 이어지는데요. 9번의 대범함을 배우면 자신의 판단과 신념을 믿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3번으로 가서 분열하게 된다면 자신을 위장하고 타인을 이용하거나 신중함을 잃고 일을 서두르게 되기도 합니다. 6번 충성가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을 꼽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큰 공을 세우고도 모함을 받아 백의 종군에 처하기도 하셨는데 다시 전투에 부임하며 전쟁을 치르시는 책임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전투 방식에서도 노량해전을 제외하고는 매우 침착하고 안전한 전법을 구사하시며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 진린에 의해 명나라에서 장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조선을 위해 끝까지 목숨을 바치셨는데요. 자신의 집단을 위해 충성하고 희생하는 이순신 장군님을 6번 유형 충성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택하였습니다. 애니어그램 7번 유형은 모든 유형 중 가장 열정이 넘치며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박탈, 고통당하는 사람, 불행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7번 유형의 방어기제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행동에 대해 지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정신기제로 선무당 장구타탄다와 같은 속담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들은 합리화를 통해 기획 후 창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보다 오히려 일의 즐거움과 재미에만 빠져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7번 유형들은 어머니와의 부정적 상황이나 어머니와 상실된 관계가 성격의 근원으로 보이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귀찮거나 싫은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며 잘못되면 지나친 쾌락과 충동에 빠져 타락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는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7번 유형이 6번 날개일 때는 열정과 협력이라는 가치가 만나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이너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는 6번의 단점이 드러나 열정이 식고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7번 유형이 8번 유형 날개일 때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가치가 만나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이들은 이상에서 벗어나 현실성을 가지고 더 활력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는 자신의 재능으로 타인의 것을 소유하려는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7번 유형의 통합의 화살은 5번을 향하는데 5번의 신중함이 이를 안정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충동적이지 않고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1번에서 분열할 경우 자율성과 융통성이 사라지고 상대를 비판하거나 지나치게 깐깐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7번 낙천가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연예인 노홍철이 있습니다. 노홍철은 낙천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웃으면서 죽는 게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재다능하고 재기발랄한 노홍철의 모습은 7번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인데요. 노홍철과 같이 연예인 중에서 7번 성격 유형의 인물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 8번 유형은 모든 유형 중 가장 기가 세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통제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힘을 바탕으로 영역을 사수하며 확장해 나간다는 태도를 가집니다. 8번 유형의 방어기제는 부인입니다. 부인은 감당 못할 생각, 욕구,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존재하는 위협과 현실을 부정하고 그로 인한 불안을 회피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신기제입니다. 8번 유형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지키려고 실수를 외면하거나 주변 사람을 고통주기도 합니다.
8번 유형은 어머니와의 엇갈린 상황이나 어머니와의 양가적 관계가 성격의 근원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대타를 서거나 자기 인생이 간섭받고 관여당하는 상황을 불필요하다고 여기기 쉬우며, 잘못되면 지나친 독단주의로 자신의 뜻에 굴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8번 유형은 7번 날개일 때 힘과 자율성이 공존하며 권위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자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할 때는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 더 충동적인 권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8번 유형이 9번 날개일 때는 정의와 순리의 가치가 만나 여유있고 느긋한 곰이 됩니다. 이들은 힘을 과하게 쓰지 않고 여유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건강할 때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고통을 주는데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8번 유형은 2번으로 가서 통합되며 2번의 따뜻함과 이타심을 배워 약자를 위해 힘을 쓰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소박함, 순수함을 되찾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5번으로 가서 분열할 경우에는 현상에 대한 진단만 내리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복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8번 지도자 유형의 대표적 인물로 꼽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 손에 힘을 주며 신경전을 벌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주변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나칠 정도로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존심이 강한 독불 장군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또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원색적인 비난으로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적이었더라도 자신에게 복종하면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과 적대적이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로켓맨이라며 비난을 하다가 또 관계가 회복된 뒤에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은 모든 일을 순리를 따라서 진행하는 여유로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연결이 끊어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일에 관여하고 중재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9번 유형의 방어기제는 혼수상태 또는 중독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현실 세계로부터 무감각해지고 본질적인 문제에 나서지 않으며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정신기제로서 9번 유형들은 자신의 할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다른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번 유형은 양부모와 긍정적 상황이나 양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성격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와 잘 어울려야 좋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뚜렷해지면 상대와 멀어지는 것이라 여기게 되며, 심할 경우에는 모두를 위해 자기가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9번 성격 유형은 8번 날개를 펼치면 조율과 힘의 가치가 만나 조정자가 됩니다. 이들은 일의 균형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직접 추진하는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때는 군림하면서 일을 적당히 하고 아래로 떠맡기는 권위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9번 유형이 1번 날개를 펼치면 평화와 완벽이라는 가치가 만나 너무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몽상가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마무리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상적 평화라는 가치에 눈이 멀어 책임을 미루고 모두를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9번은 3번으로 갔을 때 통합의 방향으로서 3번의 목표와 성취를 배워 더 이상 세월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뛰어서 자신의 평화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대로 6번으로 가서 분열하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9번 성격 유형의 대표적 인물로는 국민 MC이자 성품좋기로 소문난 개그맨 유재석이 있습니다. 유재석은 뛰어난 유머 감각도 물론 있지만 출연진을 배려하고 그들에게서 진심을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방송인입니다. 덕분에 유재석과 함께 예능에 출연한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동료, 게스트와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유재석 개그맨의 모습이 8번 중재자의 대표적 특징으로 생각됩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하위 유형과 역 유형, 의식 수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아 성장에 이 세 가지 개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위 유형은 9가지 성격 유형의 추가적인 유형입니다. 각 유형마다 자기보존 본능, 성적 본능, 사회적 본능의 3가지 본능 유형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가지 본능 중 한두 가지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3가지 하위 유형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역 유형은 3가지 하위 유형 중 다른 두 유형과 반대의 경향을 띠는 유형입니다. 기존의 유형과 역 유형이 서로 균형이 잡힐 때 중심이 잡힌 통합적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은 9가지 성격 유형의 정신의 수준 또는 행동 수준으로 나뉜 9단계의 구분입니다. 각 유형별로 9단계가 있으며 1에서 3단계는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 4에서 6단계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며 7에서 9단계는 매우 불안정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각 유형별의 의식 수준을 통해 자신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번 개혁가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자기보존 본능, 사회적 본능이 있고 역 유형의 성격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보존 본능은 걱정, 불안, 근심이 주가 됩니다. 재정 문제, 직업, 세상사, 찬거리 같은 문제에서 걱정거리를 찾게 됩니다. 또한 타인이 자신을 점검하고 비판한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문책하며 실수가 두려워 일을 미루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회적 본능에 따르면 적응과 부적응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기 신념을 타인에게 주장하는 문제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상황이나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서 바꾸고 싶은 충동을 보입니다. 개혁가 유형의 역 유형인 성적 본능은 열의와 질투가 중심입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하기보다 타인을 완벽하게 하려는 모습, 사랑하는 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질투하는 모습, 상대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타인과 자신을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보다 쉽게 사는 것 같아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1번 개혁가 유형의 의식 수준은 1수준의 지혜로운 현실주의자, 2수준은 합리적인 사람, 3수준은 원칙적인 교사, 4수준은 이상적 개혁가, 5수준은 명령적인 사람, 6수준은 판단하는 완벽주의자, 7수준일 때는 편협한 사람, 8수준일 때는 강박적 위선자, 9수준일 때는 처벌적 복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번 조력가 유형의 하위 본능 중 성적 본능의 특징은 유혹입니다. 애정과 친절을 끊임없이 표현하며 매력에 신경 쓰는 모습, 사랑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불가능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 또 먼저 사귄 뒤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나중에 생각하는 모습 등을 통해 유혹이 중심이 된 성적 본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력가 유형의 사회적 본능은 야망과 야심이 중심인데요. 어떤 그룹들을 전체를 유혹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과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그룹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력가 유형의 역 유형은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이때 이번 조력가 유형은 특권의식과 내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특권의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베푼 배려에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주도하거나 깊게 개입하지 못하는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자기 부족감을 타인을 돕는 행위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조력가 유형은 의식 수준에 따라 사심 없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과장된 우정, 소유욕이 강한 사람, 교만한 성자, 자기 기만적 조종자, 강압적인 지배자, 체화 장애 피해자의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3번 성취가 유형의 하위 유형 중 성적 본능은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 중심입니다. 성공 이미지, 영향력, 성적 매력 등을 통해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 애쓰는 게 3번 성취가 유형의 성적 본능 특징인데요. 자신이 타인에게 근사해 보이길 바라는 경향을 띱니다. 사회적 본능은 명예, 명성, 위엄을 추구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고 효율적인 일꾼이 됩니다. 또한 성공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며 이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감투나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번 성취가 유형의 역유형은 자기 보존 본능인데요. 안정과 안정, 평온을 추구합니다. 조직의 목표보다 자기 안정에 더 집중하고 허영심을 부리거나 리더가 되기보다는 자기 안전에 더 노력하는 모습이 기존의 다른 하위 유형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때는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 직업 내 목표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며 갈등을 피해 타인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3번 성취가 유형의 의식 수준은 1수준부터 9수준까지 진실한 사람,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 모범인물, 경제적 지위 추구자, 이미지 중시 실용주의자, 자기 촉진적 자아 도취자, 부정직한 기회주의자, 악의적 기만자, 원한 품은 정신병자로 구분됩니다. 4번 예술가 유형의 하위 유형 중 성적 본능은 경쟁과 부러움이 중심입니다. 자신보다 매력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울감을 크게 느끼며 밀당을 즐깁니다. 또한 거리를 두고 자신이 관계를 주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4번 예술가 유형의 사회적 본능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매력을 과장하려 하거나 자신이 어떤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감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번 예술가의 역유형은 자기 보존 본능으로 무모함, 모험, 불굴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때 4번 예술가 유형은 자신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며 현실의 무료함을 벗어나 강력한 걸 추구하기도 하며 신체적 위험과 규범 탈피, 위험한 투자, 아슬아슬한 관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끌리는 대상을 추구하기 위해 생활적인 요구를 무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번 예술가 유형의 의식 수준은 1번부터 9번 수준까지 영감을 지닌 창조자, 자각적 직관을 가진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 상상력 풍부한 신미가, 자기 몰입적 낭만주의, 제멋대로 하는 자, 소외되어 우울한 자, 정서적 고통받는 자, 자기 파괴적인 자로 구분됩니다. 5번 사색가 유형의 하위 유형 중 자기 보존 본능은 나의 성, 그러니까 집이나 어떤 은신처를 의미하고요. 은둔이 특징입니다. 사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과 돈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관계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며 고립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5번 사색가 유형의 사회적 본능은 토템, 즉 문화적 상징에 집중됩니다. 탁월한 이상, 가치를 위한 욕구에 집착하고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은신처를 만들려고 하며 전문성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을 거부하며 규칙과 규율 등을 불편해합니다. 5번 사색가 유형의 역유형은 성적 본능인데요. 이때 5번 유형은 자신감과 확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화신이 되며 한 사람에게 관계를 집중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는 미지근한 관계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는 모든 비밀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도 역시 자신의 영역을 중요시하는 특징은 그대로입니다. 5번 사색가의 유형의 의식 수준은 1수준부터 9번째 수준까지 개척하는 비전 제시자, 지각적 관찰자, 집중력 있는 혁신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전문가, 강도 높은 개념주의자, 도발적 냉소주의자, 고립된 허무주의자, 망상형 정신분열, 그리고 정신분열자로 구분됩니다. 5번 사색가 유형의 하위 유형 중 자기 보존 본능은 온화가 특징입니다. 보호와 우정, 따뜻함에 초점을 맞추고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화가 나도 상냥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걱정과 의심이 많고 타인의 보증이나 보호를 추구하게 됩니다. 5번 유형의 사회적 본능은 의무를 중요시합니다. 명확과 효율, 참조 증거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겐 충성을 하고 남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겐 냉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강한 책임감에는 부담을 느끼며 자신 안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5번 유형의 역유형은 성적 본능으로서 강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때 5번 유형은 공포에 대항하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이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섭니다. 이때 5번 유형은 활력이 넘치고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5번 유형의 의식 수준은 1수준부터 9수준까지 용감한 영웅, 약속 잘 지키는 신뢰로운 자, 헌신적 일꾼, 의무감 넘치는 충성가, 양면적 비관주의자, 권위적 반항자,
과잉 반응적 의존자, 편집증적 히스테리 환자, 자기 패배적 학대자로 구분이 됩니다. 7번 낙천과 유형의 하위 유형 중 자기 보존 본능은 친구와 방어에 집중합니다. 동맹과 가족, 기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며 물질적 기반에 연연하며 가족 친지와의 놀이를 즐깁니다. 전형적인 소비자의 모습을 보이고 이 자기 보존 본능이 과해질 때는 거칠고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적 본능은 매혹, 폐암시, 흥분을 추구하는데요. 현실보다 나은 어떤 것을 상상하고 도전적인 행동과 모험을 선호하며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의미 없이 누군가를 유혹했다가 그 관계가 과하게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7번 유형의 역유형은 사회적 본능으로 희생의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욕구를 희생해서 타인의 욕구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모험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며 원칙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유를 포기할 때는 괴로워하고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신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낙천과 유형은 행동에 즉각적으로 착수를 하고 속도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낙천과 유형의 의식 수준은 1수준부터 9수준까지 무아지경 감사자, 자유영혼 열정가, 성취적 생산론자, 경험 많은 소피스트, 과잉 활동적 외향주의자, 과도한 쾌락주의자, 충동적 도피주의자, 조울증적 강박자, 공황적 히스테리 환자로 구분됩니다. 8번 지도자 유형의 하위 유형 중 자기 보존 본능은 만족스러운 생존에 집중됩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집중하며 풍족한 공급에 힘쓰는데요. 경제적, 정신적 독립과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 8번 유형은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 목표며 필요한 것을 박탈당했을 때 의기소침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8번 유형의 성적 본능은 소유와 굴복을 중요시하는데요. 반항적 강력함,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강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상황을 선호하며 정면 대결을 하거나 직설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싸우면서 친해지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8번 유형의 역유형은 사회적 본능이고 의리를 추구합니다. 사회에 반항하기보다는 타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요. 신뢰가 형성된 사람을 친구로 삼고 평생의 우정을 위해 그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좋은 친구와 의리를 지키며 서로에게 충실하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도움될지를 살피는 모습을 보이며 그룹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8번 지도자 유형의 의식 수준은 1번부터 9번까지 도량 넓은 영웅, 자기 확신이 있는 자, 건설적인 지도자, 진취적 모험가, 지배적 권력자, 위협하는 사람, 무자비한 폭군, 절대적 과대망상자, 폭력적 파괴자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9번 중재자 유형의 하위 유형 중 자기 보존 본능은 식욕에 집중이 됩니다. 이때는 신체의 안락함에 초점을 두고 오래 자는 것과 TV 보는 것처럼 수동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되며 중요한 일에 책임이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음식을 중요시하며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중재자 유형의 성적 본능은 일체감과 조화를 중요시하는데요. 타인을 중요시해서 타인과 섞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관계에 집중해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친밀한 대상이 없으면 우울감을 느끼고 타인이 무언가를 요구할 시 고집스러워지고 타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9번 유형의 역유형은 사회적 본능으로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9번 유형은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자기 주변의 일들에 말려들어서 모든 의견의 일치를 위해 중재하고 모든 타인의 필요를 이뤄주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접고 상대방에 맞춰주며 즐거움과 에너지 발산을 위해 그룹에 소속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9번 유형의 의식 수준은 1수준부터 9수준까지 침착한 안내자, 수용력이 많은 자, 지시적 중재자, 조절하는 역할 수행자, 수동적 참여자, 체념한 운명론자, 태만한 사람, 의기분열된 기계, 자포자기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행동 방식과 좌절을 극복하려고 할 때 행동 방식을 통해서 혼이비형 그룹과 하모닉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정신분석자 카렌 호나이는 신경증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식을 주장했는데요. 호니비언 그룹은 호나이의 이론을 기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에 따라 9가지의 성격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호니비언 그룹은 욕구를 이루는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나며, 따라서 머리, 가슴, 장형의 구분보다 좀 더 명확하게 타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니비언 그룹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 공격형, 수능형, 후퇴형이 있습니다. 공격형은 주장형이라고도 불리며 애니어그램 3번, 7번, 8번 유형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환경 속의 자아를 주장하고 확장하며 도전하거나 공격합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스스로를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는데요. 또한 내면의 갈등이 올 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더 자신의 에고를 확장시키면서 반응합니다. 이들은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다른 유형이 봤을 때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번 유형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7번 유형은 탐욕적이어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주장을 하며, 8번 유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주장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애니어그램 1번, 2번, 6번 유형은 수능형 또는 의존형에 속합니다. 이들은 양심에 호소하거나 자신의 내면화에 의해 행동합니다. 이 세 유형은 봉사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내면화된 규칙이나 원칙이 주는 지시에 복종하려 노력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권위적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조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애씀으로써 원하는 것을 이뤄냅니다. 1번 유형은 내적 판단자에 순응하여 집단의 흐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2번 유형은 내적 순교자에 순응하며 타인을 도움으로써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 하고, 6번 유형은 내적 위원회에 순응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4번, 5번, 9번 유형은 후퇴형 또는 움츠림형에 속합니다. 이들은 주장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표출하지 않고 특정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4번의 경우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상상 속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낭만이나 이상, 환상적 자아 속으로 후퇴를 합니다. 5번 유형은 자신의 사고 과정 속으로 들어가 생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내면의 만물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9번 유형은 높은 이상으로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내면의 성스러운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성격 유형의 입장에서는 내면에 침착하고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모닉 그룹은 갈등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각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한 그룹입니다. 좌절은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좌절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의 성향을 안다면 그들을 돕는 것도 더 용이할 것입니다. 하모닉 그룹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긍정적 태도 그룹, 능력 그룹, 반응 감정 그룹이 있습니다. 긍정적 태도 그룹은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실망을 재구성해 마음의 안정을 지향하는 유형입니다. 능력 그룹은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응 감정 그룹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모닉 그룹 중 긍정적 태도 그룹은 2번, 7번, 9번 유형이 속합니다. 가능한 긍정적 방식으로 실망을 재구성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이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2번 유형은 타인의 욕구에 부응하는데요. 너는 문제를 갖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7번 유형은 자신의 욕구에 부응합니다. 이들은 문제가 있지만 나는 괜찮아. 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9번 유형은 나와 타인 모두의 욕구에 부응하면서도 양쪽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뭐가 문제야? 난 문제가 없어.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능력 그룹은 1번, 3번, 5번 유형에 속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감정을 뒤로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한 스스로 유능해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1번 유형은 규칙 안에서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성실성이 이 1번 유형의 특징인데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어른처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3번 유형은 규칙 밖에서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있어 우리는 해결해야 해 라는 태도로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합니다. 5번 유형은 규칙의 안과 밖 모두에서 행동하며 여기에는 숨겨진 면들이 많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어 라는 태도로 전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응감정 그룹은 4번, 5번, 8번 유형에 속하며 이들은 갈등과 문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하며 또한 타인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싫고 좋음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4번 타입은 타인의 부모 역할로 타인이 부모 역할을 맡아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상처받았어. 난 자신을 표현해야 돼 라는 태도로 절망의 감정을 표출하기를 원합니다. 8번 유형 타입은 자신이 부모 역할이 돼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들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 마음껏 화를 낼 거야 라는 태도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6번 유형은 자신과 타인 둘 다 부모 역할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부모 역할을, 때로는 타인이 부모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데요. 난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해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애니어그램의 마지막 단계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자신에 대한 온전한 자각을 통해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은 현재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온전한 자각을 통해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은 현재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인데요. 애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두려움과 욕망을 알고 성격을 자각하며 자신의 미해결 과제와 맞닥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억압해왔던 감정과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며 통합과 자기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를 통해 우리는 4층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데요. 1층은 장, 본능에 따른 삶이고 2층은 가슴, 열정의 삶이며 3층은 머리, 자아 고착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애니어그램 의식 수준 4에서 9 수준으로 몸의 주인이 없는 상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과정을 통해서 4층의 삶, 즉 미덕과 신성한 사고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니어그램의 미덕과 열정 중 미덕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열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열이나 에너지가 아닌 본능에 기초한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감정적인 열정을 억누르고 미덕을 추구했을 때 애니어그램에서 추구하는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번 유형의 고집은 결함없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부음입니다. 이들의 미덕은 모든 걸 내려놓는 침착함이고 이들의 열정은 분노입니다. 2번 유형의 고집은 사랑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미덕인 겸손을 추구해야 되며 본능에 의한 열정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3번 유형의 고집은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우수성입니다. 이들은 정직함을 미덕으로 추구해야 되며 자신의 감정적 열정인 기만이나 자기속임을 억눌러야 합니다. 4번 유형의 고집은 나만의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미덕을 추구해야 되고 감정적 열정인 선망과 부러워함을 억눌러야 합니다. 5번 유형의 경우에는 지식과 알을 추구하는 고집이 있으며 초연해지고 무해차게 미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정적 열정인 탐욕, 지식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억누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6번 유형의 경우에는 지지를 받고자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용기의 미덕을 추구해야 되며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적 열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7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고집이 있으며 절제라는 미덕을 추구해야 되고 무절제와 방종, 탐닉의 감정적 열정을 억누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8번 유형은 정의로움에 대한 고집이 있는데 이들은 순수함, 깨끗한 의지의 미덕을 추구해야 되고 과도한 욕망에 대한 감정적 열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9번 성격 유형은 평화를 추구하는 고집이 있는데요. 이들은
부지런함과 근면의 미덕을 추구해야 되고 태만해지는 것, 무책임함과 게으른 행동에 대한 열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신성한 사고는 9가지 성격 유형이 추구해야 할 깨달음의 사고입니다. 머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 신성한 사고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자아라는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신성한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유형은 내가 지금 완전할까, 옳게 하고 있나를 두려워하는데요. 이들은 자기 관점적인 시야가 아닌 전체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신성한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2번 유형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를 신성한 의지라고 지칭합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3번 유형은 겉으로의 성공이 아닌 정직하게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신성한 희망이라고 지칭합니다. 자신이 남들과 차별되고 싶어하는 4번 유형은 스스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자신 그대로의 모습에서 이미 특별하고 근원임을 알 수 있는 신성한 근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5번 유형은 지식이 없어 무능해질까봐 두려워하는데요. 이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며 진정한 지혜는 내면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신성한 전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지받고 안정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6번 유형은 신성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이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자신도 타인을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당할까, 불행해질까 두려워하는 7번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이룰 수 있는 신성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통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8번 유형은 힘과 권력이 조물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알고 자기 영역이 아닌 우주의 영역을 넓히고 남을 조력하기 위해 힘쓰는 신성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연결되는 것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9번 유형은 이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자체로 사랑받음을 느끼는 신성한 사랑을 자각해야 합니다. 저는 애니어그램을 창작 프로그램인 드라마티카에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저작 프로그램인 드라마티카는 1990년 이후 미국 아카데미 후보작의 80% 이상, 에미상 수상작의 90% 이상이 이 드라마티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작된 정도로 유명하고 또 효과적인 창작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동시에 창작 이론이기도 한데요. 이 드라마티카가 애니어그램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어서 이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애니어그램과 드라마티카의 비슷한 점은 성격의 분석과 표현에 대비와 대칭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서 특히 욕망과 두려움을 대비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또한 자신은 욕망을 이루려고 행동하고 동시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 거기에 방어 기제 또는 반대의 행동 성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부분이 드라마티카의 용어인 다이나믹 페어, 즉 극적 대비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이나믹 페어는 성격이나 역할이 다른 두 인물을 대비시키는 것인데요. 그 대비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기술적으로 타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다이나믹 페어의 종류에는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충돌이 있는데요. 프로타고니스트는 제안자이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고 안타고니스트는 프로타고니스트의 목표 달성에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그 둘은 안타고니스트들은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어서 프로타고니스트와 갈등하게 됩니다. 또한 추종자와 의구론자들의 충돌이 있는데요. 프로타고니스트 또는 안타고니스트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추종자는 누구도 믿지 않고 반대하는 반대자 또는 의구론자와 충돌합니다. 이 둘의 충돌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력자와 콘타고니스트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조력자는 양심을 보여주는 인물들로서 교사이자 도우미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프로타고니스트가 성공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콘타고니스트는 프로타고니스트가 빗나가게 하는 인물로서 때론 안타고니스트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타고니스트 편에 서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두 인물은 올바른 길로 주인공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콘타고니스트의 경우에는 길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둘도 이 작품 내에서 극적인 대비를 보여줌으로써 서로 성격을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성적 인물과 감정적 인물의 충돌이 있는데요. 스토리에서 이성적인 인물은 침착하고 태연하고 냉정한 사람이며 잘 정돈되고 논리적입니다. 반면 감정적 인물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빠르게 화를 내고 빠르게 공감하며 감정이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이 두 인물의 충동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적인 고민의 충돌을 이야기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드라마티카는 두 인물을 대비시킴으로써 각각의 성격을 표현하고 애니어그램은 다르게 한 인물 내에서 두 가지 요소를 대비시킴으로써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캐릭터 배치와 생성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인 드라마티카와 다르게 애니어그램은 성격의 요소를 분석해서 캐릭터를 뚜렷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드라마티카에서 나오는 인물 유형들은 각각의 동적인 특성과 정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마치 애니어그램의 각 유형들이 두려움 그리고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행동을 제약받는 것과 똑같이 이 각 드라마티카 인물 유형의 동적인 특성은 이야기의 진행을 야기하고요. 드라마티카 인물들의 정적인 특성은 이야기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로타고니스트는 목표를 추구하고 행동을 취하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인물로서의 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다른 인물에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면서 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고니스트는 프로타고니스트의 목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실패시키는 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인물들에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며 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조력자의 경우 그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돕는 동적인 특성을 갖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보여주고 마음속 양심을 대변하며 이야기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콘타고니스트는 그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며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 이야기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이성적 인물은 침착하고 행동을 조심히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반면 논리적인 판단하에 행동하고 감정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을 때 이야기의 전개를 방해합니다. 감정적 인물은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날뛰면서 이야기를 나아가게 하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에 반응할 때 이야기를 방해합니다. 추종자는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야기를 나아가게 하지만 쉽게 믿어버릴 때 이야기의 전개를 늦출 수 있고요. 의구론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에 회의적이고 반대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지만 행동, 성의, 믿음 등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이야기의 전개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어그램과 드라마티카는 충돌에 대한 영향과 변화를 성장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애니어그램의 또 다른 특징인 날개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날개는 원래의 유형에 부속된 세부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날개의 원리가 자신과 다른 성격을 보면서 보완 의도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성격이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과 충돌해서 그 결과로 자신의 성격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유형과 역 유형도 서로 다른 자신의 내부의 유형이 서로 통합을 하면서 자신의 성격의 성장을 야기합니다. 드라마티카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임팩트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임팩트 캐릭터는 시점을 제공하는 인물인 메인 캐릭터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인물로서 극적 대비를 이루며 말 그대로 충격을 주는데요. 이 충돌은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메인 캐릭터의 성격이나 입장에 변화를 주고 성장을 이뤄냅니다. 이렇게 애니어그램이 서사 창작 프로그램인 드라마티카 이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두 이론이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티카의 목적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담는 완성형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의 갈등을 병렬적으로 연결시키고 또한 주인공의 성장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며 이야기를 완성시킵니다.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애니어그램의 목표는 스스로 매 순간 자신의 충동을 알아차림으로써 무의식적인 습성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을 사는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의 법칙을 통해 통합하고 3의 법칙을 통해 세 가지 힘의 중립성에서 상호작용하고 옥타브의 법칙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인물로서의 자신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런 면이 주인공의 성장을 통해 이야기가 완성되는 드라마티카처럼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스스로 소우주적인 인간, 의식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애니어그램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TV 드라마 위기의 주무들 속 인물들을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주부들은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메리 체리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입니다. 2004년 10월 3일부터 2005년 5월 22일까지 미국 ABC 채널에서 방영되었고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주부 메리 앨리스 영이 자신과 남편 그리고 아들이 관련된 비밀을 숨기려 자살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메리 앨리스 영의 친구들인 수잔 메이어, 르네 스카보, 브리 반드 캠프, 가브리엘 솔리스는 메리 앨리스 영의 자살의 이유를 알아내려 하고 메리 앨리스 영의 죽음의 비밀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개인적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미스터리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동네를 배경으로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이 서로 다른 캐릭터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재미를 주고 사랑받은 드라마입니다. 위기의 주부들의 인물 관계도를 그려봤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게 시작을 알린 메리 앨리스 영의 4명의 친구 가브리엘 솔리스, 브리 반드 캠프, 르네 스카보, 수잔 메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남편인 카를로스 솔리스, 렉스 반드 캠프, 톰 스카보가 있습니다. 수잔 메이어는 싱글맘으로서 마을의 새로운 마이크 델피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 델피노에게 접근하는 에디 브리가 또 있어서 에디 브리와 수잔 메이어는 연적 관계가 됩니다. 또 에디 브리는 마을의 마당발인 마샤 후보 여사와 굉장히 친한 관계고 마샤 후보 여사는 메리 앨리스 영과 친한 관계로서 메리 앨리스 영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부부의 정원사인 조는 가브리엘 솔리스와 불륜의 관계에 있고 죽은 메리 앨리스 영의 남편인 폴은 뭔가 비밀을 숨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잔 메이어는 메리 제인 영의 친구로서 1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고 딸 한 명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그녀는 지각과 실수가 많은 모습을 보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잔 메이어는 메리 제인 영의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친구의 슬픔을 애도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분석했을 때 수잔 메이어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2번 유형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에 집착하고 무조건적인 조력을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는 행동을 하는 듯 합니다. 마을에 최근에 이사온 배관공 마이크 델피노는 인기 많은 잘생긴 외모의 훈남입니다. 그는 마카로니를 먹지 말라는 수잔 메이어의 조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자기 집에 에디 브리와 같이 낯선 사람을 쉽게 초대하는 외향적 성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이크 델피노는 그저 잘생기고 인기 있는 배관공으로 보였지만 1편의 마지막 씬 권총을 꺼내며 통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비밀을 숨긴 인물로 보입니다. 추측하건대 뭔가 부도덕한 행위를 밝히기 위해 미행을 하는 듯합니다. 어쩌면 사악하고 부도덕한 것을 증오하는 1번 유형의 인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건강할 때 1번 유형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극이 고조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이크 델피노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디 브리는 수잔 메이어와 마이크 델피노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녀는 여러 남자를 쉽게 만나는 이혼녀이면서 이성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성격입니다. 그녀는 집이 불에 탔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고 자신의 집에 있는 남의 물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남자와 쉽게 연애하고 헤어지고 연애뿐 아니라 모든 행동이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에디 브리는 특히 집에 불에 탄 후에 발견된 수잔의 계량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목표 이외의 것에 무감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너무 진지하고 쓸쓸한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7번 유형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미 연애하는 남성이 있음에도 수잔이 좋아하는 마이크 델피노에게 접근하는 모습은 자신의 즐거움이나 소유물을 박탈당하기를 두려워하는 7번 유형의 성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르네 스카보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워킹우먼이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포기하고 주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네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이웃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 현재 삶의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산타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며 아이들을 협박하고 난 엄마고 너희는 내 말에 따라야 돼 라며 복종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르네 스카보는 출장 간 남편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였지만 일을 그만두고도 이전의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3명의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산타의 전화번호로 또는 엄마라는 권위로 복종시키고 협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나약함을 두려워하고 힘을 추구하는 8번 유형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톰 스카보는 바쁜 출장 일정에도 아내의 전화를 듣고 급하게 일정을 변경해서 집에 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아내의 맥진한 목소리에 달려왔음에도 아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거나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성급한 모습으로 보였고 위험을 무릅쓰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톰 스카보는 바쁜 일정 중에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에 들르지만 아내의 헌신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녀의 고충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은 즐거움과 쾌락에 집착하는 7번 유형의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브리 반데캠프는 렉스 반데캠프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완벽한 주부로 보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요리 솜씨, 재봉, 정원 가꾸기, 가구순의 달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은 너무 완벽하고 가식적인 그녀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시간이나 걸려서 요리를 할 정도로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브리 반데캠프는 완벽한 주부가 되려는 집착이 눈에 띕니다. 그녀는 불완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1번 유형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1번 유형의 방어 기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자신의 완벽함을 보이기 위해 분노를 참으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렉스 반데캠프는 완벽주의자인 브리 반데캠프의 남편으로 아내에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은 자식들과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미 마음이 식었는데도 아내가 이혼을 하지 말고 좀 더 견뎌보자는 설득에 이혼을 포기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아내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이혼을 요구했던 렉스 반데캠프는 아내의 눈물에 결국 다시 잘해보기로 노력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해탈한 듯 하면서 여전히 불만을 품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아내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말다툼이 있을 때에도 무덤덤하게 갈등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은 9번 성격 유형의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뉴욕 모델 출신이었던 가브리엘라 솔리스는 부유한 남자를 선호해서 부유한 사람을 꼬시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결국 성공해서 까를로스 솔리스와 결혼을 했으나 남편과의 관계가 식은 상태입니다. 그녀는 야구선수와 연애한 사실을 자랑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연애 경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한 임기응변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브리엘 솔리스는 남편 까를로스 솔리스에게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복수로서 정원사인 존과의 미래를 즐기는데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린 정원사를 이용하는 장면, 부를 위해 돈 많은 까를로스 솔리스와 결혼한 장면을 통해
성취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3번 유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를로스 솔리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아내의 연애사에 질투를 느끼는데요. 또한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의식해서 자신이 산 목걸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엄격한 말투가 눈에 띄고 돈에 인색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며 성공에 집착하고 돈에 인색한 카를로스 솔리스는 아내에게 또한 자신이 하라는 대로 따를 것을 강요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권력과 힘에 집중하는 8번 지도자 유형으로 보입니다. 존 로랜드는 솔리스 부부의 정원사입니다. 그는 가브리엘 솔리스와 미래를 즐기며 가브리엘 솔리스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으로 보입니다. 솔리스 부부의 정원사로 일하는 존은 가브리엘 솔리스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본업인 정원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으른 존으로 인해 가브리엘 솔리스가 몰래 잔디를 깎을 정도인데요.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 그가 4번 예술가적 성격 유형일 수 있어 보입니다. 폴 영은 메리 제인 영의 남편으로 아내의 죽음에도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밤에 몰래 땅을 파는 행동이 눈에 띄는 캐릭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죽음에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 듯했던 폴은 심지어 아내의 친구들에게 아내의 죽음에 분노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밤에 몰래 땅을 파는 등 뭔가 음흉한 것을 꾸미는 듯해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뤄내는 3번 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버 부인은 동네의 마당발로 에디 브리와 특히 친밀한 관계로 보입니다. 역시 마당발답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호기심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6개월 전에 빌려줬던 믹서기를 아직도 돌려주지 않은 은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믹서기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행복할 정도로 재치있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후버 부인은 7번 유형의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캐릭터입니다. 메리 영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빌린 믹서기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기뻐할 정도로 이러한 긍정적인 면은 7번 유형의 특징입니다. 또한 주변 인물에 호기심이 많고 수잔의 집에서 계량컵을 발견했을 때도 재치있게 거짓말을 통해서 둘러대는 모습에서 7번 유형의 특성이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라 각각의 인물들을 배치해봤는데요. 5번과 6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위기의 주부들이 얼마나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그게 재미와 몰입도를 높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7번 유형의 인물이 많이 배치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인물을 분석한 저의 성격 유형이 7번 유형이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5번과 6번 유형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등장할 새로운 인물들은 5번이나 6번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부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통해 저 스스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애니어그램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겐 이야기가 필요하다. 유재영입니다. 연극에서 나를 발견하다. 저는 20살 때부터 연극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직접 관객과 소통하며 이야기의 가치를 깨우치게 되었고 스텝, 배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팀을 만들고 시너지를 이뤄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관객의 박수가 주는 그 뿌듯함과 성취감에 저는 연극에 굉장히 깊게 빠져들게 되었고 직접 극을 쓰고 연출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문예창작 드라마 전공, 극예술과 극문학을 좋아하게 되면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좋아하는 학문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에게 학부생활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최고의 교수님들에게 배웠고 재능 있는 학우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과 노력 끝에 저는 교내 창작문학상, 드라마, 희곡, 시나리오 부문에서 수상까지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연극 동아리에서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면서부터 저는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토리텔링과 마케팅을 융합한다면 경쟁력 있는 광고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광고홍보학과를 부전공했고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며 광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 등산, 창업, 애니메이션.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혼자서 완주하고 몽블랑 트레킹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걸 즐거워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각본, 작화, 더빙까지 스스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됐고 자영업자들의 메뉴판에 광고를 넣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시도하여 창업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때론 실패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도전할 때 저는 가장 즐거웠습니다. 또한 불안한 도전의 과정에서 늘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는 것이 제 도전가로서의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7번 낙천가 성격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6번 날개로서 열정과 협력이 더해진 엔터테이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할 때 재능을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데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불건강할 때 열정이 식어 적당히 일하려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7번 낙천가 유형의 특징으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에 맞게 좋아하는 학문을 위해 편입을 하고 좋아하는 일에 즐겁게 노력하였고 또 열정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한 점이 이 부분과 일치합니다. 또한 7번 낙천가 유형은 박탈, 고통당하는 사람,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저는 해야 할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현실보다는 이상에 집중하며 한 가지 도전을 끝까지 성공시키는 집념이 부족합니다. 특히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점이 7번 낙천가 유형의 성격의 특징입니다. 7번 낙천가의 하위 유형 중에서 저는 성적 본능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실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고 도전과 모험을 선호하는 모습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은 과잉 활동적 외향주의자 또는 자유영혼 열정가의 의식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배우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저는 제 안에 다른 하위 유형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강화하기 위해 친구, 가족, 친척과 더 자주 연락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러자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회적 본능을 개발하고자 제 주변 가족들의 욕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욕구를 위해 제 욕구를 희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저의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희생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 길이 보이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7번 유형의 신성한 사고인 신성한 계획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스스로가 자유로운 열정가의 의식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정만 불태우기보다는 제가 가진 것과 저의 주변인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을 통해 정말 깊이 있게 스스로를 분석하게 되었고 발전할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통합의 길로 나아가 무아지경의 감사자가 되기까지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명천 교수님과의 이번 수업은 첫 만남이었지만 정말 큰 가르침을 배우게 된 수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 유재형의 광고 홍보 특강 기말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